안녕하세요. TRCD 이결입니다. 자, 지금 우리 정지문 해설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 이게 각 챕터가 끝날 때마다 요 헌법 선택권 정지문 핸드북 맨 뒤편에 나와 있는 요 쟁점명 가지고 같이 한번 연상 훈련을 해볼 거예요. 앞에 정지문 해설 강의 들으시고 요걸로 이제 같이 한번 복습을 해 봅시다. 이게 복습을 하고 연상 훈련을 떠올리는 연습을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요 쟁점명 가지고 복습하시게 되면 자, 1시간 만에 요 지문 다 볼 수 있게 연습이 될 거예요. 자, 한번 시작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연습을 해 보세요. 자, 첫 번째, 자, 간수헌법 인정할 수 있다고 하죠. 자, 성문헌법이지만 우리 간수헌법 인정할 수 있다. 자, 모든 헌법 사항을 다 우리 헌법조에 집어넣을 수 없으니까 자, 간수헌법 인정할 수 있다. 자, 간행. 자, 헌법의 사항에 관한 간행이 전부 간수헌법이 되는지 아니죠. 요건 충족해야 된다고 했죠. 까다로운 요건이 있다. 자, 항상성, 명료성, 자, 계속성 이런 거 그리고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된다. 이런 요건을 다 갖춰야 그 간행이 전부 이제 그 간행이 헌법상의 간행이 간수헌법이 될 수 있다. 자, 국민은 헌법 사항을 간수 형태로 할 수 있는지. 자, 국민은 자, 성문 헌법전 재정권자이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 이제 헌법 사항을 간수 형태로도 직접 형성할 수 있다. 따라서 이렇게 간수 헌법이 인정되고요. 그 효력은 이제 실정 헌법이랑 성문 헌법이랑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라고 이제 보게 된 거죠. 자, 우리말을 국어로 하는 거, 자, 우리 글을 한글로 하는 거, 자, 이것도 실제적인 헌법 사항, 자, 기본적이고 중요한 헌법 사항으로서 자, 간수 헌법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봤죠. 자, 국무총리 소재지에 대한 간수 헌법 존재하는지, 자, 우리 수도 설정 같은 경우에 수도는요 중요한 헌법 기관이라고 했어요. 따라서 자, 대통령이랑 국회의 소재지 같은 경우에는 자, 수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이거는 간수헌법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봤는데요. 자, 국무총리 소재지는 그렇게 중요한 헌법기관이 아니다. 따라서 간수헌법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자, 간수헌법이 갖는 효력은 자, 성문헌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했는데요. 다만 이제 보충적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자, 간수헌법이 성문헌법을 자, 변경하는 건 불가능하다. 다만 이제 법률의 우위가 있죠. 헌법적 효력을 가지니까. 자, 간수헌법 개정 방법은요. 자, 헌법이니까 헌법적 효력을 가지니까 이것도 헌법 130조에 따르는 헌법 개정 절차에 의해서 새로운 요 간수헌법 내용에 반하는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개정이 되고요. 자, 간수헌법의 요건은 간수헌법 효력의 유지 요건이다. 따라서 그 요건이 상실된 경우에는 간수헌법도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겠죠. 따라서 국민적 합의가 상실한 경우에도 이제 간수헌법은 개정된다. 자, 헌법 규정 상호간 효력상 차등을 인정할 수 있느냐? 효력상 차등 인정할 수 없다고 했죠. 자, 논리적 이념적으로는 좀 더 이제 인간의 존엄과 가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위에 있는 걸 인정할 수 있으나 효력상 차등을 인정할 수 없다. 네. 그래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규정이 자, 헌법 제29조에 국가배상 청구권 이중배상 금지한 규정을 이제 거기에 위반이라고 볼 수 없게 됐죠. 자, 헌법재판소의 심사 기준이 되는 헌법은요, 재판 당시의 헌법이다. 따라서 긴급 조치에 대해서 사법 심사를 할 수 있다고 봤죠. 헌법 12조 4항에 자, 구속에는요, 자, 구금이랑 구인의 의미가 다 포함됐다. 자, 과거에는 구금이었는데 이제 구속으로 바꿨죠. 자, 신체의 자유를 더 넓게 보장하는 취지에서 자, 구속으로 바꿨다. 따라서 행정 절차에서도 이제 행정 절차로 구속당한 자에게도 변호의 조력을 받을 권리, 12조 4항에 변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봤죠. 자, 합헌적 법률 해석은요, 다의적 해석을 가능할 때, 다의적으로 해석이 할 때 헌법에 합치하는 해석을 하라라는 법률 해석이죠. 법률 해석. 헌법 해석이 아니라 법률 해석이다. 자, 다음. 자, 재정 규정과 개정 규정 구별이 가능하지 않다고 봤죠. 자, 헌법상 효력, 차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거랑 마찬가지로 자, 재정 규정이랑 개정 규정 구별이 가능하지 않다. 자, 개정 절차 조항에 대해서도 과거에 우리 헌법 역사에서 계속 개정돼 왔죠. 따라서 재정 규정이랑 개정 규정은 자, 가능하지 않다. 자, 헌법 그래서 개별 규정에 대한 위헌 심사는 가능하지 않죠. 자, 위헌 심사 하려면 자, 위헌 법률 심판 같은 경우에는 대상이 법률인데 얘는 헌법이니까 자, 대상이 법률이 아니다. 자, 헌법 같은 경우에는 국민 의지의 결단이죠. 국민 결단에 해당하니까 이거는 이제 공권력 행사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헌 심사는 가능하지 않다.
자, 대한민국 임시헌장. 자, 임시헌장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최초의 이제 근대 입헌주의 헌법이라고 평가받고 있죠. 따라서 자, 민주공화제를 그 국가 형태로 한 거니까 자, 선거권이야. 자, 피선거권도 포함된다. 자, 평등권, 자, 종교, 뭐 언론, 이전, 신체 소유권 이거 다 규정되고 있었는데요. 선거권이랑 피선거권도 같이 들어가 있었다. 자, 제헌헌법에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과 부통령 간선제를 취하고 있었고요. 자, 총리제도, 국무총리제도 가지고 있었다. 자, 국무총리는 국회의 승인을 요하도록 했다. 자, 그리고 제헌헌법 단원제죠. 자, 간선제뿐만 아니라 단원제를 취하고 있었고, 자, 국무총리제, 국정감사제를 가지고 있었다. 자, 국무총리제는 제2차 개정 헌법에서만 폐지됐다고 했죠. 자, 국정감사제는 이렇게 있다가 유신헌법에서 폐지됐다가 다시 부활했죠. 헌법에서. 자, 제헌헌법상 탄핵재판소 가지고 있었죠. 재판장은 부통령이었고, 자, 심판관은 대법관 5인, 국회의원 5인이었다. 제헌헌법상 대통령은 임기가 4년이었고요. 자, 국무원은 있었다. 국무원은 의결기관이었다. 자, 제헌헌법상 결산기관으로 신기원이 있었고요. 감찰위원회는 정부 조직법상 기관이었다고 했죠. 자, 그리고 감사원은 최초로 규정한 헌법은 제3공헌법이었죠. 감사원. 이 신기원과 감찰위원회를 합쳐서 이제 헌법상 기구로 규정한 건 제3공헌법이었다. 자, 제헌헌법의 개별적 기본권 법률 여부. 제헌헌법은 학문의 자유나 이렇게 정신적 자유를 좀 제외하고 나머지 개별적 기본권에 대해서 이제 법률 유보를 따로 두고 있었어요. 자, 그리고 공공부조 조항도 두고 있었다. 자, 통제 경제 질서를 좀 강하게 받고 있었죠. 제헌헌법은. 자, 제헌헌법 경제에서는 그래서 사회 정의 실현을 기본으로 하고 경제적 자유를 부차적으로 했다. 자, 통제 경제 질서 색깔을 많이 띄고 있었죠. 자, 제1차 개정이네요. 제1차 개정은 발췌 개헌이라고 하죠. 자, 대통령 직선제, 요게 요지였죠, 요지. 대통령 직선제. 자, 그리고 양원제를 도입했고, 자, 국무총리제는 계속 유지했어요. 자, 양원제에서 단원제로 바뀐 건 언제냐? 62년 헌법, 제3공헌법에서 이제 단원제로 바뀌었죠. 자, 1차 개정헌법상 국무위원회 임명, 자, 국무총리가 제청하고, 자,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음은 이제 그리고 자, 국무원 불신임제를 두고 있었다. 자, 2차 개정헌법에서는 국민 투표 조항이 이제 처음으로 들어왔는데요. 주권 제약이나 자, 영토 변경에 관한 이제 중요한 이제 사항에 대해서 이제 국민 투표를 두게 했다. 자, 그리고 자, 국무원 불신임제는 이제 개별적 국민위원회에 대한 개별적 불신임제를 두었고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2차 개정은 국무총리제를 폐지했죠. 이건 헌정사상 유일하다. 자, 2차 개정 헌법상 그다음 대통령 권한대행은 부통령으로 가고요. 그래서 국무총리가 없으니까 부통령에서 바로 국무위원으로 갔다. 자, 국무총리가 두지 않았죠. 2차 개정은. 따라서 이렇게 권한대행은 이제 부통령에서 국무위원으로 가도록 했다. 자, 2차 개정 헌법에서의 주권제야, 영토 변경, 국민투표제 두고 있다고 했죠. 자, 국민투표에서는 자, 3분의 2, 선거권자 3분의 2 이상의 투표와 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제 통과됐다. 자, 2차 개정 헌법에서의 개폐 금지 규정을 두고 있었죠. 2차 개정에서는 자, 헌법 개정 한개 조항을 두고 있었어요. 자, 민주공화국에 관한 조항, 국민주권에 관한 조항, 자, 국민투표에 관한 조항에 대해서는 자, 개폐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민국국이라고 이렇게 외우라겠죠. 자, 3차 개정헌법. 자, 3차 개정헌법은 1960년 헌법. 자, 4.19 의거 이후에 이제 개정된 헌법이죠. 따라서 이렇게 대법원장, 대법관, 선거제를 두고 있었다. 자, 법관 자격을 갖춘 사람이 선거인단이 돼서 선거를 치르도록 했죠. 자, 사법부의 독립성을, 자율성, 이런 거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 자, 대법원장, 대법관, 선거제를 두고 있었다. 자, 중앙선관위와 각급 선관위 최초 규정은 어느 헌법이냐? 자, 중앙선관위는요, 요 3차 개정. 예, 4.19 의거 뒤에 개정된 이 헌법에서 처음 들어왔고요. 자, 각급 선거위원회는 자, 5차 개정헌법, 요 상공헌법에서 처음 들어왔다. 자, 중앙선관위와 각급 선관위가 따로따로 이렇게 들어왔다니까 이거 잘 구분해 주셔야겠죠. 자, 4차 개정헌법. 자, 반민주 행위자 처벌을 위한 소급입법 근거를 마련한 거죠. 자, 3차랑 이제 같은 1960년에 개정된 건데, 요 3.15 부정선거자, 반민주 행위자 처벌하기 위한 소급입법, 형벌 소급입법에 대한 근거 마련하기 위한 개정이었다. 자, 5차 개정헌법. 자, 5차 개정헌법은요, 대통령 직선제를 취했고요. 자, 국회 해임 건의에 있어서는
자, 특별 사유가 없나 대통령 응하여야 한다고 해서 자, 현행 헌법과 다르다고 했죠. 자, 현행 헌법은 이제 구속하지 않는데 자, 요 제5차 개정에서는 특별 사유가 없나 응하여야 한다라고 이제 규정했고요. 자, 5차 개정헌법상 대통령 임기는 자, 임기 4년의 1차 중임이라고 했고요. 자, 국회 동의는 국무총리 임명에 국회 동의는 요하지 않았다. 자, 5차 개정헌법은요. 대법원장 대법관 임명에 법관 추천 회의제를 두었다. 자, 법관 추천 회의에는 이제 대통령이 임명하는 한 명의 교수와 뭐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들어가면서 이제 정부의 입김이 이제 크게 작용하게 했죠. 72년 헌법상 국민 대표에 관한 명시적 규정. 자, 국민 대표, 자, 국민을 대표해서 이제 국회가 대통령이 이제 일을 한다. 이렇게 국민 주권은 국민 대표에서 행사된다라는 규정이 이제 명시적으로 들어간 건 이제 우리 유신 헌법이었다. 5차 개정 헌법은요, 정당 기속 관련 규정을 두고 있어요. 자, 정당 국가 경향을 많이 띄고 있었죠. 따라서 자, 국회의원 입후보 할 때는 이제 정당 추천을 받도록 했죠. 자, 정당 추천을 받지 못하면 국회의원 입후보 하지 못한다. 자, 그리고 당적을 이탈하면 의원직 상실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자, 5차 개정헌법에서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 투표제를 최초로 도입했어요. 자, 헌법 개정에 대한 제안권자가 대통령이 아닌 건 이제 상공이 유일하다고 했죠. 자, 7차 개정헌법, 유신 헌법이죠. 유신 헌법에서 대통령의 임기는 6년이고요. 자, 선출 방법은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이제 뽑았다. 자, 통일주체 국민회의에 막강한 권한을 부여한 게 이제 유신 헌법의 특징이죠. 자, 7차 개정헌법상 대통령은 국회 상권, 자, 그리고 헌법 개정 발의권을 갖고 있었는데, 자, 대통령이 헌법 개정 발의한 거는 바로 국회에 필요 없이 바로 국민투표를 거치도록 했다. 자, 헌법 개정 절차가 이제 이원화돼 있었죠. 유신 헌법은. 자, 7차 개정헌법상 그래서 헌법 개정 절차 이원화돼 있었다. 자,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 개정은 이제 국민투표로 결정하고요. 자, 국회의원이 발의한 건 요 통일 주체 국민회의에서 통과하도록 했다. 이렇게 헌법 개정 절차가 이원화돼 있었다. 요 통일주체 국민회의의 대의원은요, 자, 임기 6년이고, 자, 국민 직선으로 뽑았다. 자, 그리고 국회의원 선출권, 요 3분의 1 선출권을 가지고 있었죠. 3분의 1이에요. 요 3분의 1은 대통령이 추천한 자들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 대통령이 국회의원 3분의 1 선출권을 가진 거랑 똑같다고 봐야겠죠. 자, 막강한 권한을 대통령에게 모아준 그런 헌법이 유신 헌법이었다. 자, 8차 개정헌법이네요. 자, 8차 개정헌법은요, 중소기업 육성, 자, 소비자 보호운동, 자, 사회복지 증진에 관한 규정을 새로이 들어왔고요. 자, 8차 개정헌법은 임기 7년에 단임제로 했고 간선제였다. 자, 그리고 헌법재판기관은 7차 개정헌법과 똑같이 이제 헌법위원회를 두고 있었고요. 자, 역대 헌법상 대통령 선출 방식 간직, 강간직이라고 외우라고 했죠. 자, 간간직 해서 자, 이게 이제 10 줄을 해서 이제 20, 30, 40, 50, 60에서 자, 10만 이렇게 나눠서 얘 이제 재헌이고 자, 1차, 2차 개정헌법이라고 했죠. 자, 재헌헌법은 간선제였고 나머지 이제 직선제. 이제 그리고 20부터 이제 간직, 강간직이었고요. 자, 이렇게 10부터 이제 4, 5, 4, 6, 7, 5로 이렇게 외우라고 했죠. 자, 임기예요, 임기. 4, 5, 4, 6, 7, 5. 자, 단임제 한 거는 이제 7, 5 요거죠. 유일하게 이제 50, 60만 단임제로 했다. 자, 490은 이제 연임 제한이 없어서 영구적 집권이 가능했고요. 나머지 이제 연임 다 가능하게 했는데 중임 가능하도록 했죠. 다만 이제 30하고 69년은 이제 3선까지 이제 가능하도록 했죠. 자, 이런 이제 여튼 대통령 선출 방식 이렇게 표로 같이 외워두시면 편하겠죠. 간직, 강간직. 자, 4, 5, 4, 6, 7, 5 이렇게 외워두시고요. 자, 8차 개정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은 자, 국회 해산권은 이제 같이 가지고 있었고요. 긴급 조치권이 너무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다 보니까 이걸 좀 완화해서 이제 비상 조치권을 가지고 있었다. 자, 80년 헌법, 자, 8차 개정헌법 똑같은 말이고요. 자,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 의결권을 가지고 있었다. 자, 40도 해임 의결권이었고요. 자, 80년 헌법에서 새로 규정된 기본권, 요거 자주 나오죠. 자, 행복, 추구, 환경권, 사생활, 비밀과 침해, 보장, 무죄 추정, 적정 임금, 연좌제.
자, 히읗, 히읗, 사무적, 연 이렇게 외우라고 했죠. 자, 현행헌법이네요. 여성복지, 재해로부터 국민보호 규정이 이제 새로 들어왔고요. 자, 87년에 신설된 기본권도 자주 나오죠. 자, 범죄 피해자 구속 청구권, 자, 체포 구속 시 이유 규지. 자, 9차 개정헌법에서 구체적, 자, 87년 헌법, 현행헌법 다 똑같은 말이다. 자, 신설된 사회권 조항은 최저임금제, 자, 그리고 노인 청소년 복지가 들어왔다. 자, 현행헌법에서 최저임금제가 들어왔고요. 자, 적정임금, 자, 적정임금은 80년 헌법, 8차 개정헌법이었다. 자, 9차 개정헌법, 현행헌법에서 적법 절차 원칙이 최초로 규정됐죠. 자, 현행헌법상, 자, 신설규정, 자, 62년 헌법, 자, 상공하고 헌법 때 인간의 존엄성, 이 규정이 처음 들어왔고, 자, 적정임금은 8차라 그랬죠. 환경권도 8차. 자, 최저임금은 현행헌법에서 처음 들어왔다. 자, 헌법 개정 절차네요. 자, 헌법 개정 절차는 제공의 국공이라고 외웠죠. 제공의 국고에서 이 세 개, 가운데 세 개, 이제 20, 60, 30으로 외우라고 했죠. 20, 60, 30. 자, 헌법 개정 발의는 국회의원 제적 과반수로 한다. 또는 대통령이 할 수 있죠. 제적 과반수와 대통령이 발의한다. 자, 공고는요, 20일 이상. 자, 20일 이상. 그래서 20이죠. 20, 60, 30에 20, 20 이상. 자, 국회 수정 의결이 가능하냐? 수정 의결 할 수 없죠. 자, 공고 취지에 반한다. 따라서 국회는 수정 의결 할 수 없다. 자,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의결. 자, 의결은 공고일로부터, 자, 공고된 날로부터예요. 공고일이 아니고요. 끝난 날이 아니라 공고일로부터 60일, 그리고 제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자, 일반적인 입법 절차, 자, 법률 만드는 절차에 의해서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느냐? 할 수 없죠. 이렇게 까다롭게 제공의 국공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절차를 거쳐서 이제 성문 헌법 개정이 가능한 건데요. 자, 이렇게 까다롭게 경성헌법으로 되어 있다. 자, 경성헌법의 취지는 우리 헌법의 최고 규범성, 이런 헌법이 국가 법 중에 최고 규범이니까 이런 걸 좀 까다롭게 한 거예요. 너무 쉽게 바꾸면 규범의 효력이 좀 상실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 이렇게 까다롭게 해놨다. 따라서 입법 절차에 의해서는 이제 헌법 개정할 수 없다. 자,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 요 규정 있죠. 이거는 인적 효력 범위를 제한한 거지 헌법 개정을 제한한 건 아니다. 효력 범위를 제한한 것이다. 자, 속지주의에 따른 국적 취득. 자, 원칙적으로는 부모 양계 혈통주의를 취하고 있죠. 다만 부모가 불분명하거나 무국적인 경우에는 자,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자, 외국인에게 국적을 선택할 권리가 인정되느냐? 인정되지 않죠. 자, 국적이라는 건 이제 한 나라의 국민에 되는 자격인데, 자, 국가는 뭐예요? 자, 공간대적 가치를 가진 정치적 공동체라고 했죠. 그래서 그 공간대적 가치를 가진 사람에 대한 이제 국민은 이제 공간대적 가치를 가지고 요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자, 외국인이 자, 그런 국가에 잘 녹아들어서 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판단을 하려면 이제 국가에 이제 판단이 필요하겠죠. 기하를 해주거나 국적을 취득하게 하려면. 따라서 자유롭게 외국인이 다른 나라의 국적을 선택할 권리, 이런 거 이제 인정되지 않는다. 자, 병역 의무 해소 후 국적 이탈 가능한 것이 국적 이탈자의 침해인지 침해한다고 봤죠. 자, 3개월. 자, 병역 3월 내에 국적을 이탈하도록 했는데요. 자, 어렸을 때 이제 외국으로 나가서 이민 가서 계속 이제 거기 외국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짧죠. 이 기간 모르고 넘어갈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병역 의무 해소한 이후에야 국적 이탈 가능한 거는 좀 침해한다. 그래서 국적 이탈 자유를 침해한다고 봤고요. 자, 품행이 단정할 것이라는 기하 요건이 명확성 원칙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봤죠. 사전적 의미가 분명하다. 자, 국적 이탈 신고서에 첨부하는 가족관계 기록상에 관한 증명서, 이게 명확성 원칙이 위배이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죠. 사정이 되게 다양하니까, 국적 이탈을 하려는 사유가 다양하니까 이게 다 적시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렇게 표현한 게 명확성 원칙 위배는 아니라고 봤고요. 자,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복수국적자 국적 상실을 이제 법무부 장관이 이제 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이제 출생, 자, 우리 선천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제외하고 있죠. 대한민국과 관련성이 높은 사람이니까 출생이야 국적 취득은 제외하고 있다. 자, 복수 국적자의 국적 선택 의무는요. 자, 22세
전에 된 사람인데 22세까지 자, 그 이후에 된 사람은 자, 2년 내에 해야 되고요. 다만 이제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은 계속해서 이제 복수 국적을 유지할 수 있죠. 자, 외국 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 상실은요. 자, 6개월 내 국적 보유 의사를 신고하지 않으면 자, 소급해서 자, 국적 취득한테로 소급해서 외국 국적 취득 시로 소급해서 이때부터 이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자,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국적 회복 허가 취소하는 게 거주 이전의 자유 침해인지 아니죠. 자, 국적은 자, 한 국민의 자격이 되는 조건으로서 엄청 중요하죠. 행정법, 요 국적에 관한 행정은 그래서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 따라서 장기간 이후에 이런 부정 방법을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취소할 필요가 많죠. 크죠. 따라서 이거는 거주자 자유 침해 아니다. 자, 기아 허가 취소도 마찬가지예요. 따라서 요게 취소 허가에 기간 제한 두지 않은 건 거주자 자유 침해 아니다. 자, 외국 주소가 있는 경우만 요 국적 이탈할 수 있도록 한 것. 자, 요것도 국적 이탈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죠. 자, 외국 주소가 없는 경우, 자, 우리나라에서 권리만 행사하다가 의무 부과하려고 하니까 이제 외국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데 주소가 이제 없으면 이 사람 이제 의심스러운 거죠. 한국에서 많은 이득을 취한 사람인데. 자, 그리고 외국에 주소 두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다. 따라서 이건 국적 이탈 자유 침해 아니다 봤고요. 자, 영주의 목적 없는 외국 출생자. 병역 의무 해소를 해야 이제 국적 이탈 자유 침해하는 것이냐. 자, 병역 의무 해소해야 국적 이탈할 수 있도록 한 건 국적 이탈 자유 침해 아니다. 자, 영주 목적을 없는 경우로 이렇게 한정하고 있죠. 따라서 좀 덜 침해한다. 그래서 국적 이탈 자유 침해 아니다. 자, 남북 기본 합의서는요. 자, 조약은 아니라고 했죠. 조약은 국가 간 하는 건데 자, 남북 같은 경우는 특수 관계에 있다고 했죠. 따라서 이거는 심사협정. 자, 조약 같은 경우에는 국가 간 권리 의무를 성립하는 건데 심사협정은 그렇지 않죠. 자, 정치적 의도만 있다. 남북 합의서의 체결 비준 절차. 자, 재정적 부담이나 자, 입법 사항 같은 경우에는 자, 국회의 동의를 요하도록 했어요. 조약은 아니지만 이렇게 자,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주는 거, 자, 입법 사항이 포함된 거는 자, 국회의 동의를 요할 필요가 있겠죠. 따라서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다. 자, 대통령은요 남북 합의서의 효력 정지 권한을 두고 있어요. 남북 합의서 효력 정지 권한을 이렇게 두고 있다 대통령에게. 자, 남북 관계 법률상 자, 남한과 북한의 관계 자, 국가 간의 아니라고 했죠. 자, 국가 이러면 조약이 될 텐데 자, 국가 간이라고 하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져요. 체국 대외 원칙 이런 게 또 관세 면제해주고 이런 게 문제가 될 수 있다. 다른 나라와 관계에서. 따라서 이건 이제 민족 내부 거래라고 규정돼 있죠. 자, 개별 법률에서 북한은 자, 북한 주민을 외국인에 준하여 규정할 수 있다고 봤죠. 자, 북한과 남한과 사이는 특수 관계에 있다고 했죠. 자, 평화 통일을 위한 협력 관계에 있음에도 있고 또 영토 조항에 따르면 또 반국가 단체로서 자, 남한의 이제 적가 통일 요하는 이제 반국가 단체가 되는 건데, 자, 그리고 그런 특수 관계에 있다 보니까 개별 법률에서 북한 주민을 외국인에 준하여 규정할 수 있다. 자, 헌법 전문. 자, 헌법 전문은 재파 규범성. 자, 규범적 효력을 인정한다고 했죠. 재판부에서 인정된다. 자, 해석 기준으로 사용하고 심사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 기본권은 도출되지 않는다고 했죠. 기본권은 도출되지 않는다. 자, 헌법 전문 개정 절차 개정 5, 7, 8, 9로 외우라고 했죠. 헌법 전문은 5, 7, 8, 9차 개정 헌법에서 개정됐다. 자, 48년 헌법 제헌헌법에서요 3.1운동 독립정신 개성을 명시하고 있었는데요. 자, 3.1운동은 요 제헌헌법부터 현행헌법까지 계속 있었다. 자, 헌법 전문은 자, 3.1운동 요 제헌헌법 쭉 있었고요. 자, 4.19 5.16 혁명. 자, 이거는 자, 5차 때 처음 들어왔다가, 자, 7차 때 계속 있다가, 자, 8차 때 삭제했죠. 4.19 5.16 혁명은 이제 8차 때 삭제되고, 3.1운동은 계속 있었고요. 제헌헌법부터 지금까지. 자, 현행 헌법에서 요 임시정부 법통 개성을 최초로 명문화했다. 법통 개성, 정통성을 계승했다는 거죠. 자, 임시정부 법통 개성은 이제 현행 헌법에서 처음으로 규정했다. 자, 현재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회복 의무를 부담하는지, 자, 임시정부 법통 계승을 명문화했다고 했죠. 헌법 전문에서. 자, 헌법은 규범성, 자, 규범적 효력을 가지니까, 자, 구체적 기본권은 나오지 않지만, 자, 국가의 의무는 인정했다.
자, 위안부 피해자들의 존엄과 가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회복 의무는 이렇게 전문을 통해서 임시정부 보통계승 요 규정을 통해서 인정하겠다. 자, 3일 정신. 자, 3일 정신에서 기본권을 도출할 수 있는지. 자, 기본권은 도출하지 않는다고 봤죠? 자, 기본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내용이 좀 어느 정도 명확해야 돼요. 그 구체적 권리로서의 실질을 가져야 되는데, 자, 헌법 전문은 그렇지 않다. 따라서 기본권 도출할 수 없다. 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해 응분의 예우를 해야 할 헌법적 의무. 자, 이것도 앞에 요거랑 마찬가지로 자, 임시정부 보통계승, 자, 3일 정신 요거 헌법 전문에 다 규범적 효력을 가지니까 여기에 이제 국가의 헌법적 의무는 인정된다고 봤고요. 자, 외국 국적 강제 동원 피해자 유족을 지급 제외한 것이 헌법 전문 위반이냐? 자, 이렇게 지원금 주는 거는 그때그때 국가 재정 상황에 따라 달라지죠. 따라서 이거는 입법 재량이 인정되는 부분이고요. 자, 이거 외국 국적이죠. 일단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부터 먼저 지원해 주고 이제 재정적 여유가 있으면 이제 외국 국적 피해자에게도 이제 유족에게도 지급하게 되겠죠. 따라서 이거는 입법 재량 한계 일탈한 건 아니다고 봤어요. 그래서 전문 위반은 아니다. 자, 규범적 효력을 가지는 헌법은 과거 헌법이 아니라 이제 현행 헌법이죠. 당연하죠. 현행 헌법이어서 자, 긴급 조치. 자, 헌법의 역사성, 동일성 이런 게 다 우리 인정하고 있죠. 자, 현행 헌법도 이제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개정한다라고 해서 과거의 헌법을 이어받는 걸로 돼 있죠. 그래서 헌법의 동일성, 역사성을 보건대 과거 헌법이 아니라 현행 헌법을 적용해야 되죠. 따라서 이제 긴급 조치에 대한 사법 심사 가능해서 긴급 조치 위원으로 보게 된 거죠. 자, 헌법의 기본 원리로부터 구체적 기본권 도출할 수 있는지. 자, 이것도 헌법 전문과 마찬가지로 기본 원리로부터는 이제 기본 도출할 수 없다. 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이제 구체적 내용. 자, 우리 헌법재판소가 설치한 거죠. 자, 기본권 존중량, 기권, 의복, 선사사라고 외우라고 했죠. 자, 기본권 존중, 자, 권력 분립, 자, 의회제도, 복수전당대, 자, 선거제도, 자, 사법부, 그리고 이제 자, 경제 질서에 대해서는 자, 사유재산권 인정이겠죠. 자, 이거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치하지 않은 건데 우리 헌법재판은 특이하게 들어갔죠. 경제질서 부분이. 자, 사유재산 인정. 자, 국민주권, 민주주의 원리는 작용 영역에 따라 구역법이 다를 수 있다고 봤죠. 중앙이나 지방은 수직적 권력 분립 관계에 있어서 대통령이랑 국회랑은 다르게 국민주권, 민주주의가 구현될 수 있다. 따라서 교육감이나 교육위원회 이제 경력 제한 둔 거는 그래서 요 국민주권, 민주주의 원리 입에 아니라고 본 거게 된 거죠. 자, 개인, 단체는 정당의 자유 주체가 될 수 있다. 자, 정당 설립의 자유는 개인이 뿐만 아니라 단체도 갖는 거죠. 그래서 등록 취소된 정당, 정당 자체도 정당의 자유 주체가 된다. 자, 3차 개정헌법에서 1960년 헌법 정당해산 심판제도 도입 취지는 뭐냐? 자, 이승만 정부에서 진보당 등록을 취소하는 사건이 있었죠. 자, 그렇게 정적을 제거하니까 그런 방식으로 행정처분으로 등록 취소된 걸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정당을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정당을 더 보호해 주려고 정당 심판 제도를 아예 헌법에 규정했다. 자, 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가 정당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부정한 정당의 등록을 취소할 수 없죠. 이렇게 정당을 보호하려고 정당해산 심판 제도를 두고 있는 거니까. 자, 이렇게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반하는 정당이라도 행정처분으로 등록을 취소할 게 아니라 위헌 정당 해산으로 해산 결정을 하게 해라. 헌법재판소로 하고 이런 과정을 갖춰서 해산을 해야 정당을 더 두텁게 보호하게 되는 것이다. 자, 민주적 기본질서 개념과 정당 해산 결정의 가능성. 이 민주적 기본질서 8조 사항에 나와 있는 민주적 기본질서죠. 자, 정당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당 해산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이 개념이 확정되면 민주적 기본질서 외연이 넓어지면 정당 활동이 자유가 좀 줄어들겠죠. 자, 이렇게 개념이 확정되면 그래서 정당 활동은 축소되고 그 해산 가능성은 확대된다. 자, 외국인은 당원이 될 수 없다고 했죠. 외국인은 사립학교, 대학 교원이라도 당원이 될 수 없다. 자, 당원은 국민만 그래서 가능하다. 자, 등록 취소된 정당,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봤죠. 사회당, 자, 등록 취소된 정당이 정당 설립 자유 그래서 갖는다고 했고요. 자, 의석을 못 얻고 2% 득표 못한 정당 등록 취소 규정이 정당 설립 자유를 침해하는지.
침해한다고 봤죠. 이렇게 딱 한 번 기회를 주고 요거 득표 못하고 의석 못 얻었다고 바로 정당 등록 취소한 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정당 취소되면 나중에 또 바로 또 새로운 당명으로 막 등록하고 낭비가 심하죠. 자, 그런 걸 이제 막기 위해서는 수차례 기회를 주고 수차례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득표를 못한 경우, 이렇게 그런 경우에만 이제 등록을 취소하도록 한 게 덜 침해하는 거라고 봐야겠죠. 따라서 이렇게 딱 한 번 기회를 주고 정당 등록 취소하는 거는 정당 설립 자유 침해된다. 정당 설립 자유에 원하는 정당 명칭 사용을 포함된다고 했죠. 정당 명칭은 이제 정당의 신념, 이런 거 정책 같은 걸 이제 바로 즉각적으로 이제 표시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요거 정당 명칭 사용하는 것도 정당 활동에 포함된다. 정당이 정당 소속이에요. 정당 소속 의원을 제명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 국회의원 2분의 1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정당 해산은요, 정당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라고 했죠. 따라서 8조 헌법상의 그 위헌 정당 해상 요건뿐만 아니라 비례 원칙도 같이 검토해야 된다. 과잉금지 원칙도 같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봤고요. 따라서 대안적 수단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정당 해산 결정을 할 수 없다. 자, 위헌 정당 해산된 경우에는요, 국회의원직 상실한다 그랬죠? 국회의원직 상실한다. 자, 당선 방식을 불문하고, 자, 지역구든 비례대표 등 상관없이 다 상실한다고 봤죠? 자, 방어적 민주주의 관점에서 위헌 정당 해산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거예요. 따라서 국회의원직 상실한다. 자, 위헌 정당 해산 결정 그래서 국회의원 당선 방식 불문하고 상실한다고 봤고요. 다만 이제 비례대표 지방 의원직이 상실하냐가 이제 문제 되는데요. 자, 최근에 이제 대법원 판례에서 비례대표 지방 의원은 의원직 상실하지 않는다고 봤죠. 자, 정당의 목적을 파악하는 자료, 정당의 목적은 뭐 강령, 뭐 정책 이런 걸로도 했지만 주요 당직자뿐만 아니라 그 영향을 받은 당원들의 행위도 포함해서 정당의 목적을 파악할 수 있다. 자, 교섭단체 구성한 정당의 보조금은요, 자, 보조금의 100분의 50을 정당별 균등해서 지급한다. 자, 의석수 비율이 아니라 균등해서 지급한다. 자, 경상 보조금은요, 그 용도가 제한되는데요. 정책연구소에 30, 10도당 10, 여상 10, 그리고 청년 5, 이렇게 용도가 제한되어 있다. 자, 정당 해산 심판 절차에서는요, 재심이 허용되죠. 자,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이 더 크다고 봤어요. 법적 안정성보다. 자, 정당 해산 심판 절차로 해산되는 건 정당 자체죠. 대세적 효력이 있다기보다는 이 정당에게만 효력이 가는 거니까 이건 재심이 허용된다. 정당 종속의 자유, 정당 활동의 자유 당연히 포함되죠. 정당 설립의 자유에. 정당 설립만 인정되고 존속이 인정되지 않거나 활동이 보장되지 않으면 정당 설립 자체가 이제 무의미해지죠. 따라서 활동의 자유, 존속의 자유 당연히 포함된다. 정당 설립의 허가 자체는 내용 규제라고 했죠. 내용 규제는 할 수 없다. 자,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냐? 그거는 조항은 둘 수 있지만, 자, 허가 절차 조항은 둘 수 없다. 그래서, 자, 이념적 목적을 이유로 그래서 선관위가 등록 신청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보죠. 자, 형식적 요건을 판단할 수 있을 뿐, 이렇게 이념적 목적 가지고 선관위가 등록을 거부할 수는 없다. 자, 정당법상 정당 등록 요건 조항에 관한 종합 문제인데요. 자, 민주주의 실현에서도 정당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현재 대중 민주주의에 있어서 정당은 이게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조정하고 정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정당 설립, 활동의 자유를 보장은 필요하다. 필수 요건이 됐죠, 정당은. 자, 정당 설립 금지 조항. 그래서 민주적 기본 질서 위반에 버금가야 된다. 이렇게 정당 설립을 금지하려면 민주적 기본 질서 위반에 버금가는 정도의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자, 상당한 기간 또는 계속해서 상당한 지역에서라는 정당의 기념 표지가 필요한지 헌법재판소는 요거 요구하고 있죠. 자, 공고한 조직 갖출 거를 요구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제 정당 등록 요건으로 5 이상의 시도당 요구하는 게 정당 설립의 자유 침해는 아니라고 봤죠. 전국 정당화 하는 게 필요하고 지역 정당에 치우지 말고 전국 정당화하는 게 필요하다. 따라서 5 이상의 시도당 요구하는 게 무리한 요구는 아니다 봤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시도당 내 1천 이상의 당원 요구하는 거, 자, 공고한 조직을 갖출 거라는 요 개념 표지를 보건데 이거는 정당 설립 자유 침해 아니다. 자, 위헌 정당 해산 결정의 효력은요. 대체 정당, 자, 같은 강령이나 정책을 추구하는 정당을 다시 설립하지 못하고 동일 명칭은 다시 사용하지 못한다. 자, 정당의 자유에 소극적 자유도 포함된다, 그죠? 정당부터 탈퇴할 자유, 정당에 가입하지 아니할 자유, 소극적 자유도 포함된다. 정당에 대한 후원에 금지하는 조항이 정당 활동 자유 침해한다고 봤죠. 정당도 활동 자금 많이 필요한데 이렇게 후원에 둘 필요가 있다고 봤죠.
자, 복수정당 가입 금지 조항이 정당의 가입 자유를 침해하는지. 자, 복수정당 가입 허가해 버리면 네, 양 당의 스파이로 들어가서 네, 유력한 후보자 못 뽑게 만들고 막 그런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부정적 작용을 막기 위해서 이거 필요하다고 봤어요. 그래서 침해하지 않는다. 자, 시도당 하부 조직을 위한 사무소 개설 금지 조항을 두고 있죠. 예전 지구당을 두고 있었는데 지구당이 너무 고비용 저효율이었다. 따라서 사무소 개설 금지하도록 한 건 요 고비용 저효율 요거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한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봤죠. 자, 이렇게 또 배운 데까지 복습을 해봤습니다. 자, 혼자서도 이렇게 키워드 보면서 연상 훈련을 계속 하시다 보면 이제 쉽게 이제 복습이 가능해질 거예요. 빠르게. 나중에 되면 이제 시험 직전에 1000개가 넘는 지문도 1시간 내내 훅훅훅 보면서 넘어갈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다음 또 강의 시간에 뵙겠습니다.